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가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음, 올해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지금 벌써 이렇게 달려오면서 제가 선생님들도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처럼 저한테도 선생님들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나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너무 열심히세요. 너무 열심이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선생님들 고시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꾸 제가 일부러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우리 선생님들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너무 귀여우세요. 이 또한 지나가면, 아유,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막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게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나도 모르게 전문 용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귀여우시고요. 이게 가끔 전화 통화하시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제가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선생님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한 챕터에서 뭔가가 다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엑기스 있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임팩트 있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책임감을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선생님들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책임감을 그렇게 크게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를 깨우치고 제 머리를, 지금 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1장부터 9장까지 달려왔어요. 그죠? 1장부터 9장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끝남으로써 선생님들이 조금은 이제 그 설레는 마음이 중간고사를 끝나면서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선생님들 왜 이렇게 떠셨어요? 이렇게 많이 떠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이제 기말고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을 해요.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에 과제물을 냅니다. 그거 이제 과제물은 10%가 들어가요. 그죠? 10%,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이 들어갑니다. 그죠? 출석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100%로 해서 선생님들의 뭐 A 플레이 해가지고 학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다 B 이상이세요. 왜? 우리는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안 받고 돈으로 내시는 분들은 부자야. 그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구나. 어떤 분은 너무나 억울해 하세요. 자기는 땅이 얼마 있는데 왜 국가작업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제가 압니까? 그죠? 그 땅이 얼마인지를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중간고사를 끝나고서 전화 통화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많은 거를 느꼈다는 거 선생님들한테 이제 공유하고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융의 뭘 배웠어요? 분석 심리학을 배웠죠. 분석 심리학, 융의 분석 심리학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혹시 거기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뭐예요? 페르소나? 공적인 얼굴? 가면? 그거는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분석 심리학을 이렇게 보면은 전 생애에 걸쳐서 그제 성격의 발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개성화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신의 실현 과정,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에는 각각 다른 특징을 그죠? 인생의 전 홀 라이프 그죠? 전 과정에서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는 어떻게 돼서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우수, MBTI. 그죠? 융의 분석 심리학 하면 누굴 생각을 해라? 그 아빠와 딸이 성격 유형 검사를 만든 MBTI를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생각이 나냐?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죠? 아니마와 그리고 이제 물속의 이성의 남성 속에 그죠? 남성 속에 이 남성의 여성의 성을 여성의 여성적인 심리 요소를 뭐라고 그랬어? 기억나세요? 남성들이 그 여성적인 심리 요소를 전문 용어를 뭐라고 그랬어? 아니마. 아니마. 그럼 여성들은 남성 속에 남성의 심리적 요소를 뭐라 그래서 아니무스. 그죠? 아니무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자신 안에 반대성적인 심리 요소를 가리키는 분석 심리학입니다.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마 이 정도를 알고 있어요. 지금 남자 선생님들이 있어. 남자 선생님들이 막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고 막 거기 동화되어 있어. 그죠? 내 안에 여성성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마. 그리고 우리 여성, 중년 여성들은 갈수록 뭐 어떻게 변해요? 막, 남자같이 그냥 막, 누가 그러더라고. 최호정이 갈수록 깡패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제 조금씩 뭔가가 보여.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가다 보니까 그들 눈에는 깡패같이 보이나 봐. 남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걸 내 안에 있는 남성성을 뭐라 그러는데 아니무스. 그죠? 이제 우리 남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정확한 그런 이제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림자가 있었죠? 그림자는 당사자 자신의 성을 대표하고 동성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대구 유형이다. 그 다음 이제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성격 전체 중심된 자기, 그저 셀프. 그래서 성격을 통합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런데 개성화가 있었어요. 그죠? 개성화는 생애 전체에 걸친 과정으로서 개인이 심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개인이 어떻게 되겠어? 이 개성화는 개인이 심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 이 개성화, 전체, 그죠? 전체가 되는 것을 분리를 할 수 없단 말이야. 내적인 심리를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이걸 뭐라 그런다? 개성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기능에 네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정신 기능에 네 가지 기능이 뭐가 있었어요? 감각, 직관, 사고, 감정.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MBTI를 만들어 가는 거. 자아의 정신 기능. 우리의 성격 유형 검사, 마이어스, 브릭스, 인디케이터, 타입 인디케이터. 그다음 이제 발달 단계에 있어서 아동기, 청년기 및 성인기, 그다음에 중년기가 있었고 노년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년기는 뭐라고 그랬어?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령의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노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년기는 어때? 우리가 노년기를 어떻게 잘 보내려면은 전 이제 노인복지 현장에 있으니까 잘 보내려면은 우리가 사회활동, 대화활동,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서 신체활동 이 세 가지를 해서 노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자고 내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노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 짠짠짠짠.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노후에 70대, 80대에도 내가 일할 수 있는 뭔가,
거리를 만들자는 게 지금 사회복지. 그냥 봉사하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내가 뭐라 그래서 시야를 넓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했으니까 아예 공부를 해야지. 누가 하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이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막 그 흥분이 되는 거야. 그런 전화를 받을 때는 그냥 누가 아이 공부해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열정이 온다는 거야. 그 밑에 그 밑에 내재되어 있던 내 열정이 나온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죠? 누구를 만나냐.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길이 달라져요. 저는 제가 잘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 앞에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천만에 노력 플러스 제가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플러스 인적 네트워크.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효정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도움만 바라보고 뭔가 떨어지기를 바란다? 도와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니까 일단 열심히 앞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어느 자리에 우뚝 서 있다는 거죠. 나이 따지지 마세요. 나이가 어때서? 저는 80 넘으신 분이 인천 송도에 뉴욕대에 박사과정 들어가는 분도 봤습니다. 3년 전에. 열심히들 하세요. 열심히들. 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 이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의 개론 인간관 고전적 조건 하에는 누가 있느냐? 파블로라는 학자가 있고요. 조작적 조건 하에는 누가 있느냐? 스키너. 사회학습 이론에는 반두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주장을 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게 파블로, 스키너, 반두라는 석사에 들어가도 또 나오고요. 박사 과정에 들어가도 또 나오는 이런 학자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한번 후두루마뚜루 알고 가면은 좋겠죠. 그죠? 자, 행동주의 이론의 개요 교과서 25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제1세력인 이 지금 행동주의는 뭐라 그랬어? 인간 행동. 선생님들마다 다 행동이 틀려요. 그죠? 누구나 최호정의 행동, 갑순이의 행동, 갑도리의 행동 이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의 제2세력인 행동주의는 인간 행동을 연구한 주요한 세력이다. 그래서 이 이론은 인간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행동만이 과학적 심리학의 연구, 그러니까 누구 행동? 강아지? 누구한테 이게 행동주의 누구한테만이? 인간에게서만이 관찰될 수 있는 행동만이 과학적 심리학의 연구 주제가 되고요. 정신역동 이론의 비과학성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특히 행동주의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의 성향에 부합해서 1930년에서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부터 막강한 영향력으로 전성기를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서 1930년, 30년까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이 성향에 부합해서 그 지배하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래서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에 한번 봅시다. 행동주의는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행동주의는 인간의 그 과학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구가 주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습 이론, 그러니까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미리 학습되거나 그 다음에 학습에 의해서 수정된다는 기본 전제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포인트가 나오네요. 행동주의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데 미래 학습, 우리는 여태까지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게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그런 학습에 의해서 수정된다는 기본 전제에 우리가 붙여서 한번 여기다가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우리는 여태까지 학습에 의해서 내 행동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사회복지라는 학습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는 하나하나 수정된다는 기본.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 나이가 되면 우리가 연륜과 지혜와 경험 이 세 가지는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다 되어 있어요. 연륜, 경험, 지혜는. 그런데 여기서 뭐만 들어가면 된다? 지식만 들어가면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더 빨라. 왜? 이 세 박자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는 속도는 빨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습에 의해 수정된다는 기본 전제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주의 이론을 뭐라 그런다? 학습, 러닝 시어리, 그지? 학습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그죠? 사회학습 이론의 전통을 이어받은 반두라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서 단점을 보완하고자 여기서 반두라는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의 전통을 이어받았죠. 근데 이것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해서 뭐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거, 그죠? 학습하는 거. 인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심리학의 다른 개념을 행동주의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다. 누가? 반두라가. 기본 베이스에다가 뭘 넣는다고 그랬어? 인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거죠. 누가? 반두라가. 따라서 행동주의의 주요한 변화는 1960년대 학습의 인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수용되면서 사회적 학습 이론으로 발전이 됐다. 언제부터 학습의 인지에 대한 중요성이 언제부터 수용이 됐대? 행동주의의 주요한 변화는 1960년대부터.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성격에 대한 행동 및 사회적 학습 관점으로 행동주의의 권위는 아까 누구 나왔었어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반두라의 조작적 조건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지금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그죠?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그다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은 내적 충동보다는 외적인 자극에서, 그죠? 내 행동은 뭐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건드려. 그죠? 어? 찔러봐. 그래서 그 외부에서의 그 찔러보고 자극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디 여러 가지 변인, 그죠? 여러 가지 그 자극적인, 그죠? 그걸로 인해서 내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인간 행동은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 우리의 행동은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내가 나쁜 사람, 진짜 완전 내 뒤통수를 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 그럼 나도 그들과 같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만났을 때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처음에 부정적이었는데 아 그게 아니야 이러이러해 하고 하면은 금방 수긍하고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같이 동화될 수 있는 끝까지 자기 고집만 내는 사람은 피곤해. 어?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낙오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동은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변인과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밝혀낼 수 있다면 인간의 행동은 어떻다. 그러니까 이 변인과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밝혀낼 수 있다. 하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서 미리 예언하고 수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동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환경적 사건, 외부 환경. 그래서 인간 행동이 이 환경적 사건에 의해서 형성되고 결정된다는 게 지금 인간 행동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은 학습 원리에 의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인간 행동은 어떻다? 학습 원리에 의해 생겨나기도 하고, 그죠? 없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행동주의 이론에서 인간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긴다고 그랬죠? 학습, 선생님들이 지금 사회복지라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는 그 전에 사고방식, 그 틀에 박혔던 이런 사고방식이 없어지기를 저는 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생겨나기도 하는 거는 노인복지가 지금 20%가 넘는데 아동복지는 우리가 노인은 지금 1,000만이 넘는데 14살까지 이 아동들은 지금 500만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아동 쪽에 사업을 할까요? 노인복지 사업을 할까요? 아동보다는 노인이 2배인데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앞으로 노인복지의 시장이 넓어지니까 한번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볼까? 왜? 선생님들은 지금 사회복지라는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할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인간 행동이 이 환경적 사고에 의해서 형성되고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모두 같은 학습 원리에 의해서 학습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받아 먹을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죠? 이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모두 같은 학습 원리에 의해서 학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세 가지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253쪽에 있어요. 행동주의에서는 어떻게 된다? 인간의 본성을 세 가지로 가정돼. 첫째, 너무 좋은 말이야. 학습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 그죠? 그래서 요번에 등록을 하고서 그냥 학교를 안 다녀서 너무 안타까워. 어차피 시간은 가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늘 그러잖아.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해버려라. 어차피 내가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SOS 하고 공짜로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았으면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면 훈훈하겠죠. 그죠?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야. 왜 포기를 합니까? 자, 학습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 존재야. 여기서 알아요?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와서 교수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날에 이렇게 됐어요. 하고 저한테 커피 한 잔을 사면 저는 가슴이 너무 뭉클뭉클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꼭 많은 분들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자, 둘째, 행동주의는 관찰할 수 없는 성격 구조. 그죠? 발달, 역동, 특성보다는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과 그 변화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관찰할 수 없는 성격 구조, 발달, 역동, 특성보다는 뭐다? 관찰할 수 있는 거. 지금 성격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발달, 어떻게 보면 역동, 특성. 이거 관찰할 수 없는 이거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그 변화에 관심. 제가 선생님들,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성격도 잘 몰라. 그렇지만 지금부터 저는 선생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하는데 발달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지켜볼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셋째는 학습 원리에 의해서 행동 습득이 가능한 존재다. 자, 지금 제가 누누이 선생님들한테 말씀만 드리는 이 내용이 다 여기는 나왔어. 함축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가슴이 떨려요. 우리는 물이 고여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을 살살살살 수영하듯이, 이렇게 평영하듯이 가르고 위로 슉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되자고요. 다 여기 나왔어요. 학습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든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과 그 변화에 관심이 있다. 또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ing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학습 원리에 의해서 이런 행동 습득이 가능한 우리라는 거죠. 저도 지금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딱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또 다른 뭔가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열심히 지금 그래서 사람들 만날 시간이 이제는 부족해.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도 촘촘하게 제가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요. 선생님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하는 언젠가는 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집중하라고 그랬어.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나를 만들어 가라. 그러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일부러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선에 선생님들의 그 학구적인 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적응적, 생산적 행동은 강화되고 여기 나오네 적응적, 생산적 행동은 강화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적응적, 역기능적 행동은 소거시킨다. 소거라는 건 뭐야? 없앤다.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적응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행동은 강화시키고 부적응적, 역기능적 행동은 감소시키고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 치료는 이러한 행동 치료는 어떻게 된다? 구체적인 행동상의 목표, 그다음에 치료 방법, 그리고 일정 설정을 치료를 위한 재교육, 재학습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재교육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점프하는 거예요. 그죠? 점프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고전적 조건 하에서 이제 파블로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하에서 이 파블로프는 시골 목사의 맏아들로 지금 중앙 러시아의 랴잔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래서 1870년에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상트페르크부르크 대학교에서 화학과 생리학을 공부했다. 지금 어떤 학문을 읽은 사람들 보면 다 화학이나 생리학이나 다 의학 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의학 아카데미에서
의학 아카데미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러니까 루드비히와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순환계에 대해서 독자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 그래서 이 파블로프는 1890년에 1890년 임피리얼 의학학교에 생리학 아까 생화학이라고 그랬죠. 그 공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24년 사임할 때까지 일했고 1890년경부터 위나 그죠? 침샘에 그 누공 구멍이 뚫어진 거야 이제 셀로자 그래서 위나 침샘의 누공 수소를 한 개의 심리적 자극 효과에 주목하여 조건 반사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과서에 여기서 참 나왔네. 이분이 파블로프가 생리학자이고 학습심리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지만 양육비가 없어서 또 첫째 아들을 잃은 뒤에 실험에 빠져 또 둘째 아이를 위해 제자들이 각출한 돈마저도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양육비가 없어서 어떻게 이제 뭐 죽었나 봐요. 그죠? 어떻게 문제가 있었겠죠? 첫째 아를 이루는데 실험에 빠져서 또 둘째 아이들을 등한시할까 봐 그 제자들의 돈까지 각출해서 줬어. 그랬는데 이 돈마저도 이 파블로프는 뭐 할때 실험용 동물을 구입하는데 또 써버렸대요. 그래서 이 파블로프는 개의 소학의 생리에 관한 연구인 조건 반사실 아까 뭐라 했어? 위나 침샘의 누공 수술을 한다고 그랬죠. 이 파블로프가 그래서 이 자식들을 너무 이제 내팽개 친 거지. 이 사람은 그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돈까지 준 것도 다 이 동물 실험에 다 쏟아 붓는 거야. 이 파블로프는. 그래서 개 소학의 생리에 관한 연구인 조건 반사 실험을 통해서 결국에 상을 받았네요. 그죠? 가정은 등한시하고 애는 다 죽고 또 그냥 그렇게 팽개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새끼들 내 식구들 다 챙기면서 이게 성공하기는 참 어려운가 봐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개 소학의 생리에 관한 연구인 조건 반사 실험을 통해서 1904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다는 거. 저는 여기에 이 사람을 갖다가 이 파블로프라는 이 학자를 100번 이해하는 게 저는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는 여기 센터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2년 넘게 그냥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왠지 집에 있으면 불안하는 거야. 이 불안증이. 그런데 그러니까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는 잠자는데 애 아빠나 우리 아들내미는 제가 아들 얘기 많이 했죠. 그냥 알아서 제가 팽개쳐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날. 왜? 박사학위라는 걸 이제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요일에 나도 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가족들을 일요일에 이제 시간이 돼서 옛날 같으면 저는 계속해서 테레비 앞에 침대에서 아주 붙박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좌석이 돼가지고 같이 붙박이에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테레비 봤는데 어제는 웬일인지 누워있는 것보다 누워있으면 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제가 나물을 좋아하니까 반찬 쫙 사가지고 한 6가지 했습니다. 네, 마침 딸 부부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빔밥 하고 이제 뿌듯하더라고요.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그만큼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다 챙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다 챙기면서 내 공부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지금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까 식구들 챙기면서 공부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직장이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년에는 이 지금 파블로프가 수면이나 본능이나 신경증의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소련의 기초 과학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대.
그래서 조건 반사의 연구를 계속해서 대뇌 생리학의 진보에 공헌을 했다, 파블로프가. 또 가정은 등한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련의 기초 과학 발달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결국에는 1904년에 노벨 생리학상도 수상을 했다는 게 파블로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고전적 조건화 이론은 뭐라서 고전적 조건화 이론은 그저 조건 고전적 그래서 일정한 자극에 의해 선천적으로 자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낱말을 일정한 자극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유발되는 반사를 처음에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중립 자극과 연합시키는 거야. unite. 연합시킴으로써 이 중립 자극이 선천적인 반사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한 자극에 선천적으로 유발되는 반사를 선천적으로 유발되는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 타고난 끼, 그죠? 탤런트, 재능. 그래서 일정한 자극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반사를 처음에는 어떻게 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이런 중립 자극을 연합시키는 거 부여하는 거야. 이 선천적인 자극에다가 아무런 관계가 없던 걸 갖다 하나하나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립 자극이 선천적인 내가 타고난 그 끼를 끌어올리는 반응을 유발시키는 게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보세요. 선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A라는 사람은 뭐가 타고났을까요? 그죠? 다 우리 선생님들 각자가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친화력인 것 같아요. 친화력. 나는 속상하고 뭔가 있어도 딱 어느 어르신들 만나면 그 안에서 내가 막 어르신들 밝게 얘기를 해주고 그 어르신들이 나로 인해서 힐링이 되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 고전적 조건화 이론은 뭐다? 이제 쉽게 설명이 됐으니까 선천적으로 있던 거기에다가 뭔가에다가 중립 자극을 연합시켜서 이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구나. 누가? 파블로프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습을 이루어서 이 행동이 나오기를 제가 자꾸 잔소리 같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소화에 대해 연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생리학자이고 또 식사 시간에 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은 이제 이해가 되신 거지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실험실을 드나들다가 또 개가 침을 질질 흘리는 사실을 착안하여 자신이 개에게 하나의 신호 또는 예언적 자극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 개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고정적 조건화에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지금 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 파블로프가 실험을 했습니다. 무조건적 자극, 그죠? 자동적, 생득적 반응을 유발하는 예를 들어서 먹이, 그죠? 자동적, 생득적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 자극이요. 무조건적 반응. 반응은 뭐예요? 학습되지 않은, 그죠? 이게 학습되지 않은데 걔가 어떻게 지나가면서 이게 침을 흘리는 걸 보고서 이걸 연구하게 됐죠. 이거는 무조건적 반응이에요, 지금. 그래서 학습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동적인 선택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먹이에 대한 침. 먹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침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화된 자극.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져 새로운 반응을 유발하는 조건적. 예를 들어서 발소리나 빈 밥그릇, 종소리 또는 불빛. 그러면 어떻게 돼? 조건화된 자극만. 이제 발자국이 오면은 이제 먹이가 오는구나.
빈 밥그릇이 어떻게, 여기에 먹이가 채워지는구나. 이런 게 조건화된 자극. 그래서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져 새로운 반응,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적 반응이 이루어져서 일어나는 게 조건화된 자극이라는 거죠. 그럼 조건화된 반응은 뭐냐? 응? 조건 자극에서 새로 형성된 반응. 자,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